네, 독일의 교육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다 함께 잘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다. 어떤 아이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선행학습을 한 아이 때문에 박탈당할 수는 없다. 선행교육을 하면 왜 안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. 이게 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. 그러니까 학교에서 좀 이렇게 좀 잘 가르치면 선행학습 사실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? 또 내보고 뭘 하려고. 선생님, 네,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시면 학부모들도 안 하지요. 아이고, 또 미안합니다. 네,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는 게 아니고. 네, 저는 오히려 부모님들한테 묻고 싶은 게 뭐냐면, 선생님이 공부를 억수로 열심히 잘 가르쳐서 반 전체가 다 100점 받길 원하느냐, 아니면 내야만 100점 받길 원하느냐, 전 솔직하게 그거 묻고 싶어요. 네. 어떻습니까? 앞에 거, 뒤에 거? 앞에 거? 우리 애만. 네. 또 아는 또 엄마한테 칭찬 들을 거라고 기를 쓰고 100점을 받아가면 엄마가 네 100점이가 너 그 반에 몇 명 100점 받았노? 또 이러거든요. 정확하십니다. 맞지? 예. 그래. 저는 제가 봤던 영화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였어요. 키아누 리브스 이래 나오는 네네네. 거. 그게 와 무서웠냐 하면 내 딴에는 내 의지대로 길을 쓰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멀리 나와서 보니까네 내는 누군가의 거대한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게라. 그지? 그 거대한 힘이 바로 우리 서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학력이고 학벌인 것 같아요. 내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끌려가는 거지. 내 딴에는 한다고 하는 게. 그래서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선행학습 이래 되면 지금 2살, 3살 아들도 어린이집에서 지금 영어 배우는데 아마 태교 선행학습 이런 거 안 나오겠습니까? 그 좀 이미 나와 있어요. 네. 나와 있어요. 아이고야 그렇습니다.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정자 난자 따로 이제 교육을 시켜요. 오메네. 잠깐 정찬환자한테 교육을 네. 듣든지 말든지 하여튼 교육을 들어라. 아까 서 대표님이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던 걸 멈췄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멈추는 순간이 이제 온 것 같아요. 안 멈추면 옆집 엄마 불안까지 더해져가지고 그 불안의 크기는 어마어마할 겁니다. 네. 민국이 아버지까지 저라는데, 그지? 그러니까요. 아주 솔직한 말씀을 하셨어요. 우리 아이가 잘 나가는 것까지, 그러니까 1등 하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뒤처지지는 말아야 되겠다. 그러니까 좀 먼저 빨리 공부해가지고,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이 선행학습에 관련된 얘기는 글쎄, 교수님 이게 누구 탓이라고 해야 될까요, 이게? 저는 저것을 좀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. 네. 장관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바꿔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이런 문제와 관련되어서 지금 학부모나 학교나 교사에게 이게 안 된다,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데, 이제 선행학습이란 용어로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한 것이 몇 년 됐느냐. 옛날에 사교육이라는 얘기를 썼어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왜 굳이 선행학습을 말 썼냐 이거예요. 이 얘기가 나온 게 특목고 자사고 문제 터지면서 나온 거예요. 몇 년 안 됐어요. 결국 이 문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주로 그것에 의해서 생산된 문제들이거든요. 더 심각해진 거잖아요.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. 장관님, 저도 네. 장관님한테 공격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이게 좋습니다. 학부모나 선생님 탓이 아니고요. 네.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고백하는데 민국이 선행학습합니다. 1, 2학년 때 안 했습니다. 3학년 때부터 합니다.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3학년 때부터는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진답니다. 전 잘 모르겠는데 시험 문제가 갑자기 어려워져갖고 3학년 때 못 따라가면 평생 수학 못 따라간다.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너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는 거 아니냐. 아이들 수준에 비해서 변별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게 좀 선행학습에 관련돼서 좀 묘안 같은 게 좀 없을까요? 시험 문제 좀 쉽게 내시든가. 저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는 부분적으로 시인을 하고요. 그래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저는 앞에서 계속 이제 우리 서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뇌의 발달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을 해서 볼 때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는 것의 즐거움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아까 독일의 사례에서 나왔을 때 아이들이 글자를 모르다가 글자를 배웠을 때 아하, 그렇구나. 그 즐거움을 익혀야지만
그 학습 동기가 생겨가지고 그 뒤에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아하 이렇구나 할 때 그것이 가져다 주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시험 위주의 교육에서는 오랫동안 그거를 아이들로부터 그걸 박탈해 버렸죠. 그러니까 네. 이게 빠져버리게 되면 영영 사실은 교육은 어려워집니다. 법률적으로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이렇게 그 선행 교육을 조금 자제시킬 만한 그런 노력들도 하고 계십니까? 예,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정부 여당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이라는 법안을 지금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. 또 네. 야당에서도 또 사교육 을 금지하는 선행학습 금지법을 제안을 해 놓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법을 통해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부모들이 선행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진도도 나가지 않고 아직 그 교육 과정에서 그 단계에 들어서기 전인데 이미 그런 문제를 출제한다든지 아니면은 상급 학교에서 입시를 보면서 네.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입시에서 이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내용을 출제한다든지 또 대학교 입시에서 고등학교 때 가르치지 않는 내용을 네. 출제한다든지 맞아요. 이런 부분은 아이들이 할 수 없이 사교육에 가서 그런 선행 교육을 하게끔 강요하는 네. 그런 그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행 교육은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범위가 학습해야 되는 범위가 확 넓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. 안상희 선생님, 거기 사교육 걱정 없는 그 세상에서 선행교육 금지하자는 법안을 내놓으셨다는데 사실입니까? 예, 맞습니다. 아, 그래요? 이제 장관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과 굉장히 유사합니다. 그래서 저희는 그 법에서 다루고 있는 공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는 건 똑같습니다. 근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오로지 뭐냐면 이 사교육 기관에 대한 규제를 이제 정부 안에서는 없고,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 안을 넣습니다. 저희가 넣은 이유는 뭐냐면 그 공교육에서 그런 이제 사교육, 선행 사교육을 유발한 요인들을 없앤다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사실은 그 학원에서의 어떤 학부모님들을 향한 일부 학원이지만은 좀 불안과 경쟁 심리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강합니다. 저희 조카도 중학교 1학년 올라가서 학원 가서 이제 받아보면 중2, 중3 거부터 문제를 주는 거예요. 아이가 본 적이 없는데, 그럼 이제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. 예,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좋은 대학 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 공교육적인 요인을 없애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. 기본적으로 그거는 돼야 되는 거고, 근데 저희는 그것 말고도 좀 과도한 사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 몇 년씩 앞서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. 사교육기관에 대한 것도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. 네.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네.